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앞두고 설 특집으로 꾸며드리는데요. 지금 설 연휴 바로 목전에 두고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또 귀갓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귀가 못 하신 분들한테는 또 제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따 집에 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일단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설 연휴가 스트레이트로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 바로 내일 수요일인데요. 2월 10일자 수요일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설이나 추석 연휴 주간에는 보통 증시가 대부분 좀 매도 우위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사실 지난해 이제 동학개미가 운전석에 앉았잖아요. 지금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조금만 내려오면은 어디선가 바로 그냥 반발 매수세가 나타나가지고 뭐 소문자 V든 대문자 V든 뭐 Y자든 일단 증시에 있어서는 무조건 지금 뒤에는 우상향으로 그야말로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수요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료전지 발전소 착수식을 위해서 광주를 방문합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연료전지로 그야말로 이제 발전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역시 친환경 내지는 탄소 중립 테마가 되겠습니다. 뭐 두산 퓨얼셀부터 캠트로스 이런 뭐 2차 전지 테마하고 교집합이 당연히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쪽 시장도 승자 독식으로 결국은 좀 생태계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과연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또 나중에 친환경이라는 테마를 걷어내고 경제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철저한 검증의 어떤 시간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수요일 기재부에서는 1월 실업률하고 고용 동향을 발표하는데, 보나마나 지금 1월에도 딱히 뭐 고용 상황이 좋아졌을 리는 없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자산 버블이 아무리 뭐 비대해진다고 그러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더 이상 여기서 추락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복지 혜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버블로 인해서 뭐 증시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이런 거를 지금 당장은 억제하고 부작용을 걱정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일 수요일 날 고용지표 나오면 또 고용 절벽이네, 그러다가 뭐 청년 실업률 또 높아지고 뭐 14년 만에 최대 어쩌고 또 이러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재난 기본소득으로 어떤 뭐 보통 연금이나 은퇴 설계할 때 1층, 2층, 3층까지 얘기하는데 1층은 무조건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져도 일단 스폰지 위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쪽 분야의 어떤 선두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또 지역화폐 관련주들까지, 좀 슬프긴 하지만 이쪽에 당연히 수혜는 있을 것으로. 지금 실내가 건조해가지고 입술이 막 마르는데, 그 입술이 마르면 발음이 자꾸 새고 말이 헛나옵니다. 이거 립글로즈인데 항상 이제 립글로즈 바를 때는 인주 찍듯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를 직접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설 연휴 앞두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택배 노동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택배 종사자분들 보호 조치를 점검하러 현장에 나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택배비 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날 수요일 날 국토부에서는 도심 내에 드론 택시, 드론 택배 조기 상용화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택배비 인상에 대한 수혜주, 그 다음에 택배 자동화 설비,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이런 쪽은 또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하루가 될 수 있겠죠. 자, 내일 과기정통부는 수요일자로 2021년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추진이라는 또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가명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 추정 60분에 가명 뭐 43세 누구에게 나오는 그 가명인데요. 말 그대로 익명의 개인정보를 의미하죠.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가명정보 결합 포털을 개설해가지고
누구나 통합 의료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한다고 밝혔죠.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요구가 제일 컸었는데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는 최대한 좀 보호하고 개인의 신상은 감추면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추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취급기술 관련주도 분명히 우리 증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직접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추진 이라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쪽 테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여는데 이제 가축방역도 일단은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습니다.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이제는 가축 전염병이 보통 이제 그 여름철에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이제는 뭐 겨울이고 뭐고 아무 때나 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설 연휴 때 대부분 뭐 고향은 안 가신다는데 그래도 또 일정 인구는 어디라도 난 가겠다. 좀 집에 있으면 나는 막 병이 난다. 이런 쪽에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동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 설 연휴 내내 날씨도 굉장히 따뜻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쪽의 시나리오든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든 뭐 역발상이든 다 유효한 거니까 만약에 이번 설 연휴 때 고향은 안 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또 방역이 구멍이 뚫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설 지나고 나서 다시 가축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주들을 미리 사놓는 기회가 내일 수요일 날 가축 방역 점검 회의를 보면서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수요일 이제 증시 일정으로는 먼저 옵션 만기일입니다. 원래 잘 아시는 대로 둘째 주 목요일인데 설 연휴 기간이라서 하루 좀 앞당겨졌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는 위메이드, 넷마블,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게임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사상 최고 실적으로 뭐 축제 분위기인데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업황이 근데 이제 월가의 전설 존 보글이 말하기를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월가에는 전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전설이래. 거의 그 월가의 전설이라는 사람 숫자가 그 전설의 고향 역대 그 사또하고 구미호 연기자 다 합친 숫자만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월가 전설의 한 명이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건가요? 그분들 백미러만 보고 운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게임주 실적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이 실적이란 건 과거지사다. 실적이 좋은 만큼 또 눈높이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좀 그런 얘기지만 지난해 학교를 이제 많이 못 가면서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뭐 인강 본다고 이제 엄마한테 뻥치고 게임하고 뭐 이런 수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건 무시 못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감시의 눈길은 좀 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인강을 듣더라도 이제 집에서는 그냥 엄마는 내 편이니까 대충 이제 인강 듣는 척하고 게임도 좀 하고 뭐 이제 또 엄마들도 이게 하루 종일 애들이랑 씨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게임이든 뭐든지 일단 나만 그 건드리지 마라. 일단 방에서 뭐라도 보고 있으면 그냥 되겠지 하고 있던 수요가 올해는 당연히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 수요일 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그 ITC라고 그러죠. 미국 내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 여기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일단 승자와 패자가 갈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뭐 승패에 관계없이 자 이제는 이제 털 거 털고 앞만 보고 가자.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업황 내에 있어서 파일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가야지 우리끼리 경쟁해서는 서로 발목 잡기다 뭐 이런 이제 아름다운 화해 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우버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 실적이 공개됩니다. 이제 특히 우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좀 잊혀졌다가 최근에 이제 SK텔레콤하고 합작법인을 출범해가지고 티맵 우버 서비스를 4월부터 런칭한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죠. 서학 개미 분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SK 최태원 회장의 어떤 인싸력, 이 로비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SK 최씨 집안의 어떤 타고난 재능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뭐 한화, 뭐 삼성, 그리고 뭐 대우는 아예 뭐 그때 그냥 공중 분해가 됐고, 뭐 지금 대한민국 근대사에 있어서 보면 정경유착에 따라서 유착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예? 분리하다가 막 피나고 뭐 이제 피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SK는 단 한 번도 정권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나 그때 당대의 어떤 기득권하고 단 한 번도 충돌이나 어떤 뭐 거기 찍혀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어요. SK는 다른 데는 다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SK의 대단한 어떤 로비력이 이제는 우버를 함께 가족으로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 우버의 실적 발표가 또 서학개미분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이제 설 연휴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쉬고 이제 또 주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 그 다음에 내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내 돈이 노는 꼴을 못 보겠다는 분들은 이제 해외 증시에 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실 텐데, 이분들 뭐 애국자죠 뭐. 일단 외화벌이의 어떤 1등 공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불확실성이 갑자기 또 뭐 전염병이 됐든 뭐 감염병이 됐든 뭐가 됐든 출현하거나 아니면 뭐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막 긴축 기조, 자금 경색 이런 거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이 달러 강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러 강세 나올 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해외에 내 주식 이 달러 강세 환차익 보고 이때 팔면 되겠다 해서 팔아가지고 달러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면 외환 시장에 원화와 달러화 이제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서학개미 분들은 진짜 뭐 애국자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서학개미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나라 설 연휴 동안에도 해외 증시는 열립니다. 중국하고 홍콩은 이제 춘절로 휴장하지만 미국은 그대로 돌아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연휴 기간 해외 증시 일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일 목요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 홍콩 춘절로 다 휴장이고, 중국 춘절 연휴에 정부가 이번에는 뭐 이동 금지, 이동 제한까지는 아니어도 이동 자제 정도는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되고, 이제 귀성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또 지급한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 이제 중국 춘절에 30억 명이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한 17억 명 정도가 조촐하게 춘절 연휴에 이동한다고. 조촐하게 17억 명이요. 네. 근데 이제 춘절 관련주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말고는 딱히 뭐 이번에는 그렇게 뭐 해외 여행을 막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면세점에서 매출을 올려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죠.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지금 각을 막 세우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바이든이 저렇게까지 중국에 대해서 호전적인 면을 보일지 몰랐다. 여기서 호전은 뭐 좋을 호자가 아니라 좋을 호자가 맞네요. 여기서 호전적인 거는 어떤 호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좋아할 호자에 전쟁하는 그래서 저렇게 사납게 막 세게 나올 줄 몰랐다, 이제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지금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동안 마치 이 자존심 대결의 2부 리그라도 되듯이 증시가, 미국 증시, 중국 증시가 진짜 경쟁적으로 막 내달리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는 요즘에는 그 어떤 외부 변수와도 상관없이 진짜 자체 동력만으로 막 거침없이 막 질주하고 있어요. 막 전기 뱀장어처럼 막 스스로 발전해가지고 막
질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지금 뭐 바이든 정부는 정권 초기니까 막 경기 부양책 적극적으로 펴고, 또 비둘기파의 대모인 제닛 옐런이 재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제 이분이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통해 가지고 미국을 완전 고용의 상태로 곧 만들겠다고 막 선언하고, 이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중국 증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회라는 게 다가오는데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회의 양은 서양 동양 할 때 그 양이 아니고요. 양날의 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예? 양면성, 뭐 그때 쓰이는 이제 두 개의 회의라는 뜻인데, 이게 공산당의 정치 회의지만 사실은 경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양회 이제 두 개잖아요. 하나는 전국 인민 대표 회의하고, 또 하나가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이걸 이제 두 개로 양회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전인대 그리고 정협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전인대 일정 나왔습니다. 바로 3월 5일. 그리고 정협은 3월 4일 베이징에서 이렇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근데 올해 양회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14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1년도가 핵심 테마도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5G, 전기차,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주도 업종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중국이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조 변화에 또 드라이브를 건다고 지금 하고 있죠. 중국도 이제 시내 면세점, 그리고 국제 소비센터 건설 사업, 여기다가 1시간 이내 도시 생활권, 이런 교통 대책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주거단지 재건축 사업 등등, 이게 다 결국은 내수 소비 진작의 어떤 견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뭐 중장비하고 건자재 시장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슬그머니 호황이 찾아온 걸 보면은 이 나비 효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는 좀 그런 대목이죠. 중국의 양회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만큼이나 진짜 G2의 이 대결은 중국 양회에서도 또 드라이브가 걸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대응하시는 분들, 참 서학개미 분들을 이벤트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11일 목요일 저녁에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에서 월트 디즈니하고 펩시 실적을 또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일 금요일은 미국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요거 말고는 일단 경제 일정은 딱히 없는데 딱 이 시기쯤 보통 이제 2월 달에 나오는 미시간대 소비 신뢰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미국도 이제 그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행락철이 이제 봄철과 함께 시작되거든요. 일단 지금 백신 접종 시작됐고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하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지만, 좀 마스크 착용하고 백신 잘 맞고 그러면 그 전제하에 우리가 좀 외부 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점점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소비자 신뢰 지수의 결과가 조금 자신감이 많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 소비자 관련돼 있는 국내 수출주들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번 주에 일정 잡혀 있는 이벤트가 트럼프 탄핵 심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내로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임기 다 끝났는데 뭔 탄핵이냐고 하시는데, 이 탄핵 안건이 트럼프 임기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 처분을 받을 경우에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직을 포함해서 공직자가 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만약에 탄핵안이 용인된다고 하면 트럼프는 2024년에 대선에는 못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의 트럼프 관련주를 찾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 탄핵안이 부결돼 가지고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적어도 연장이라도 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지금 홀대 받고 있는 어떤 전통 에너지 업종들 요런 데는 어쨌든 트럼프랑 2024년에 다시 손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막 로비하고 막 이제 미국 상하원 막 중간 선거도 있고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든지 막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좀 견제하려고 나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롱텀으로 트럼프 탄핵 심판 결과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밤 8시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다음날 나올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등한 위상에서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내일 하루만 잘 버티시고 또 내일 같은 날은 또 좀 직장도 축제 분위기 아니겠어요? 오전만 이제 지나면 이제 대부분 어디 가냐고 묻지 않고 슬그머니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빠져나가는